문담 정문섭의 책 읽기 3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베스트셀러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백세희 작가, 아주 젊은 작가죠. 백세희 작가가 쓴 책이 자전적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본인이 우울증을 알면서 겪었던 과정을 의사와 같이 상담하면서 상담한 내용을 또 녹음을 했고, 녹음한 내용을 다시 풀어 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풀어나간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분 부전 장애를 앓고 있는 그 본인의 어떤 치료 기록을 담은 책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한 이야기가 가득한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또 어두운 감정을 풀어내기보다 또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또 찾고 해법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건전한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롤로그에서 보면 내 밝음을 드러낸 듯이 어둠을 드러내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예술을 한다. 그 어떤 사심도 없이 누군가의 마음에 공들여 다가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 차례를 보면 총 1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주 동안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면서 거기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12파트를 나눠 가지고 에필로그와 함께 실었죠. 자, 이 중에 이제 다 하기는 그렇고요, 몇 가지들만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에 보면 이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그런 말이죠.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세 보이는 사람도 오히려 자존감이 낮다.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게끔 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다. 여기 고슴도치 사진이 나오겠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이런 것이 이제 고슴도치 딜레마죠. 사람은 누구나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또 거리를 두고 하고 싶고, 그죠? 이런 욕구가 공존하는 모순적인 심리 상태를 고슴도치 딜레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오늘도 나아가는 과정 해서, 사람은 누구나 이제 삶이 힘들 때 가끔은 이렇게 뒤를 돌아다보고 또 그런 습성들이 있죠. 그래서 힘들 때 무조건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라고 여기서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힘든 게 가장 힘든 거죠. 다른 사람이 힘든 거 힘들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내 입장 생각하면 또 이게 또 맞는 얘기 같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또 감정에도 통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감정이 이제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막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감정이 막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까지 억제당할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라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는 존재죠. 자, 우리 뭐 누구나 이 나라는 거에 대해서 대명제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세상은 나와 바꿀 수가 없다. 그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동격이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논리를 펼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나밖에 없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존재, 내가 평생 동안 돌봐야 할 존재, 나를 들여다볼수록 그래서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여정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이 책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상담하는 그 12주 과정을 적은 책이 이 책이라고 그랬죠. 책을 읽다 보면 죽고 싶으면 떡볶이는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전문가 의사가 하신 이야기더라고요. 본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을지도 모를 어떤 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한다. 죽고 싶을 때도 떡볶이를 먹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느냐.
이런 양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구가 아주 저도 이 보면서 아주 참 잘 뽑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는 데는 제목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책이 거의 한 4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 최근에 팔린 책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간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게 가장 힘이 된 위로가 어떤 것이 있을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럴 때 힘들지? 뭐 힘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힘내라는 얘기가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지? 라고 그냥 묻는 거. 네. 공감하는 정도가 가장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떨려고 그래? 왜 자신 있게 하려고 그래? 그냥 떨어. 힘내지 마.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책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문구 중에 제가 괜찮은 문장을 한번 잡아봤는데, 자, 아마도 삶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 같다.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 같다. 받아들이거나 내려놓는 거, 삶의 특정한 시기에만 꺼내 올 태도가 아니라 평생 살아가면서 연습해야 할 그런 과제라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삶은 받아들이는 과정을 배우는 과정이다. 예. 받아들이거나 내려놓는 건 삶의 특정한 시기에만 꺼내올 태도가 아니라 평생 살아가며 연습해야 할 그런 과제라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책 마지막에 문장을 보면 본질보다는 태도를 자기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태도 안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본질일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이렇게 이 책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런 문장을 썼을까? 왜 이런 글을 썼을까? 근데 본인이 느꼈던 그런 감정을 이 리뷰를 하면서 다시 봤더니 굉장히 진솔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공감을 또 해보시고, 또 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하면서 삶에 대해서 옷깃을 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